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무실 때 에어컨 빵빵하게 키거나 창문 열고 주무시는 건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그러다 이제 목이 나가버렸습니다.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장난질에 코인판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 1년을 볼 때 이번 주가 암호화폐 유입량이 거래소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BTC 거래소 유입량이 12개월 근 1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클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 약 3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유입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좋은 소식으로 보기는 힘들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 및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한 기조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된 상황 속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숫자 또한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수가 10개월 최저치 및 적은 양을 보유하는 주소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클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고래의 수가 이제 상당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과연 진짜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얼피버의 책임자인 페브리지가 이제 생각이 나는 이름을 가진 페드로 페브레로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제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통화가 널리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많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고래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고래의 수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도 고래의 감소가 이제 약세장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관들, 고래들의 엄청난 숫자의 보유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소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보유 개수가 고르게 분포되는 쪽이 더욱 긍정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수많은 조정에도 단 한 번도 내재 가치가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가격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펀더멘탈은 더욱 굳건해지며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펀더멘탈의 가격은 항상 수렴해 왔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 변동성은 이제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여서 하락시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가는 걸 깨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굳건해지는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2020년부터 이제 시작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기관에서 개인으로, 이제 개인에서 국가로의 인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며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들에서 오늘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모든 거래소 매월 거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의 경우는 현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매월 거래 데이터와 지갑의 잔액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매월 이용자들의 계좌 리스트, 신규 가입 리스트, 월렛 잔액 및 수입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분들 중 일부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뭔가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 보고를 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올 경우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기조 때문인지 안 좋게 보시는 경우가 덜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이제 나온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현재 나아가는 방향이 새로운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기에 이제 정부와 중앙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 배경과 부조화가 일어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움직임들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인 스위스에서도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스위스의 우체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지원 앱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우체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지원 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우체국 산하 은행 서비스 포스트 파이낸스의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지원한 모바일 앱 YUH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냥 YUH라고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후라고 읽어야 할까요? 저는 유후라고 읽겠습니다. 이 유후는 이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제, 저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전면 금지를 이제 한 번으로도 부족해 두 번이나 외친 현재 미국의 라이벌이라고도 불리우는 중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외환 보유고의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는 비트코인 등 민관 암호화폐 외환 보유고 편입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 자문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경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선제적으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한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민간 암호화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시해야 하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선제적으로 민간 암호화폐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민간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싱크탱크라고 하면 정부의 정책에 관해 조언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로 얻는 것보다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선점하는 것이 훨씬 국익적으로 이득이다 판단을 한 것이죠. 현재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중국의 싱크탱크가 이야기를 한 부분 중 선제적으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본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했을 때 지금이라도 명확한 규제를 잡고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선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장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적으로 초기 투자자입니다. 과연 5년 뒤, 10년 뒤, 2021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비트코인 한 개를 이제 5만 달러, 6만 달러에 샀던 사람이 있었어. 아직도 보이지도 않는 고점인데 저 가격이 오긴 올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2021년에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할 생각을 했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모든 것에 100%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승장에 이제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2년 전, 3년 전 비트코인이 한 개당 8,000달러, 9,000달러 당시 구매하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투자자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사 여구를 답한 이제 솔직한 심정은 부럽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기회의 장이며 이 기회를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최종 목적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들어와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며 이제 잠깐의 수익을 본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목돈, 차 살 돈, 집 살 돈 정도는 벌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 내재가
가치를 보며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투자 은행들과 자산 운용사들의 암호화폐 시장의 실제적인 투자 러시와 더불어 사업의 확장 또한 눈으로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하며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죠. 바로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미국 한정도, 유럽 한정도 아닌 글로벌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의 CEO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잠재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봐왔는데요. 오늘은 CEO가 아닌 CI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CIO의 경우는 최고 투자 책임자를 이야기하는데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의 최고 투자, 이제 말이 코이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지속 가능하며 향후 몇 년 동안 투자 분야의 일부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네, 블랙록의 CIO, 비트코인 지속 가능하며 향후 몇 년 동안 투자 분야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링라이더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CNBC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중지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흥미롭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자 분야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정상적이며 안정적인 자산으로 성숙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결국엔 극복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블랙록의 CIO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시장이며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과 조정은 장기적인 관점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굳건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탈이 굳건하지 않은 상태로 가격의 변동이 있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게 되죠. 전 세계 1위의 최고 투자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러한 시장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언급드린 아르헨티나, 스위스, 중국의 싱크탱크, 블랙록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절대로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떤 정부인지 본인들의 이야기에 순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얼마 전 알리바바 보셨을 건데 조 단위의 벌금을 때리며 결국에는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야 말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앞으로의 성장에 나갈 일밖에 없는 이 시장에 투자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몇 없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0.42% 하락하며 5,59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7.13% 상승하며 456만원대, 3위 바이낸스가 4.14% 상승하며 이제 67만 6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도지코인이 13.64% 상승하며 621원대, 그리고 우리의 이제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시가총액 7위 지금 2.57% 상승하며 156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이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횡보 조정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그리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왔죠. 이제 2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가격 맞추기 게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처음 들어간 그 투자 목적 자체에 따라서 같은 자산을 두고도 주식을 두고도 금을 두고도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시장의 가격을 보냐 가치를 보냐 내 자산이 정말 100%
10배, 뭐 10배, 100배가 됐을 때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방법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자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